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 강의를 맡은 이영수입니다. 정잣말, 별위기에 샘말, 원모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나중에 보니까 별거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정잣말은 정자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자나무 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통 당산도 나무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제 지내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 당산나무라고 해봤자 평상시는 신성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물론 신성한 나무긴 합니다만 나무가 굉장히 크니까 거기서 밑에 어르신들 쉬고 막 그늘이니까 거기서 쉬고 뭐 이거 하다가 당제 지내고 동제 지내고 할 때는 신성한 나무가 나무가 되죠. 그 새끼줄 치고 황토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한 공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정자나무가 있어서 정자말이라고 하고, 별 위계는 그 용암산에 있는데 아마 이게 높이 있었나 봐요. 높은 데 있으니까 아마 별 위처럼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벼루개라고도 한다고. 그 샘말은 정잣말하고 능한말 사이에 있어서 붙여진 사이말 또는 샘말. 사이말. 사이말, 샘말. 그러니까 새로 생긴 말이고, 그러니까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산교회에서 고산초등학교 사이. 네, 원모로는 이게 그러니까 경전철 차량 기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서 수락산 고개로 거쳐서 어쨌든 포천을 가려면 이게 멀리 삥 돌아서 갔어. 그래서 원모로. 돌아가야. 멀리 가면 그 다음에 들을 가졌어요. 이거는 배경은 뭐냐면 의정부 시사에 그거 가져옵니다. 의정부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의정부 교도소가 있는데 좌측에 엄청난 큰 들이 있었고, 의정부에서 가장 넓은 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변호사 짓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모범수들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네. 농사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정부, 그러니까 이 들이 넓어서 그런지 이 논밭 이런 이름들이 다른 데보다 더 많아요. 그냥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기본적인 건 다 뭐냐면 그 모양 형태 보고 이름을 짓는다고 얘기했죠. 자, 기와배민, 기와장 엎어놓은 것처럼 생겨서 기와배민. 길다배기 노는 길을 따라서 길게 논이 있어. 길다배기. 바위배기 노는 뭐야? 바위가 어디 있어? 논에 논 가운데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거예요. 불콩눈들은 이게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논을 갖다가 불린콩 세양자기에 바꿔먹거든요. 이게 논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실형대배민호는 길다랗게 생겨서 그런 거고, 안고래는 구성마을 안쪽에 있어 안고래. 장군호는 뭐처럼 생겼다? 장구처럼 생긴 거예요. 담 뒤밭, 그러니까 담 뒤에 뭐가 있어? 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치가리밭은 좁고 길어서 아마 이렇게 길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위부터 넓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좁은 데서부터 이렇게 밭을 갈아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치가리밭. 그러니까 보통 밭이나 논의 그 모양을 보고 짓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그런 행위 그런 걸 보고 대부분 다 이름을 붙이게 돼 있죠. 뭐 마을도 마찬가지죠. 마을도 그냥 아까 구석마을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구석에 있는 마을 그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장승거리가 있어서 장승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가졌습니다. 장승거리. 자, 의정부 교도소 앞을 말하는 것으로 1913년부터 27년까지 의정부에서 태계원으로 가는 길을 신설하면서 생긴 거리가 바로
장승거리다. 여기 뭐가 있었다? 장승이 장승이 있었기 때문에 장승거리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신숙주묘 표지판이 있는 곳에 있었다. 장승을 가져왔어요. 장승 이게 청양에서 예전에 제가 찍은 거라 저작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요새는 이 장승의 밑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 장승에 이제 몇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을이나 절의 입구에서 수호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수호신 병마나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승을 보면 앞으로 뭐가 있겠다 마을이나 절이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마을과 마을이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다다닥 붙어 있었는데 네, 네. 옛날 같은 경우 뭐야 마을 가려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죠. 뜸뜸은 있으니까. 그리고 산속 같은 데 가다가 보면 야 이게 마을이 언제쯤 나오지? 모르잖아요. 그때 뭐가 딱 있으면 장승이 있으면 아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을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이정표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장승 밑에 보면 뭐가 있었다? 여기 서울맨리, 뭐 포천맨리 뭐 이런 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리 개념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지금 몇 일을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답사 이렇게 가면서 현지 조사 가면서 제일 느끼는 게 어르신들은 무슨 개념이냐면 거리 개념이 없어요. 항상 거리 개념이 여기 가면 있다는데 여기 어디 물어보잖아요. 가다가 아 저기 뭐 장승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장승거리 아 거기에 담배 한 대 필 거리야. 담배 한 대 피다 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요. 폈는데 안 나와. 이게 좀 걸어가다 또 한 대 더 펴. 그래도 안 나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한 갑을 다 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좀 굉장히 거리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시간 구애를 안 받으시니까 천천히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승 밑에 거리가 써 있었다. 그래서 이정표 역할을 했다. 자, 풍수적으로 지세가 허한 곳이 있으면 지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가 이제 집에다 가구를 하나 들여놨어. 가구를 들여놨는데 방이 평평하면 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구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희 집도 그러는데 보니까 가구 뭘 집어넣으면 이게 딱 안 하고 뭐야 약간 기울어. 네. 그럼 뭐 하다못해 종이든 뭘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역할이다? 이게 장승 역할이라는 거예요. 고기에 허한 것이니까 거기로 인해서 뭐가 이게 내려앉거나 뭐 잘못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비보 역할이라는 게 그거예요. 보완하는 거. 그런 거고. 근데 요즘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겠습니다만 장승이 원래는 두 개만 있어야 되는 거죠.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장승이 무진장 많아. 요즘엔 장승은 무슨 수호신 역할 뭐 이런 게 아니라 관광 상품이에요. 관광화돼 있어. 쫙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진장 많죠. 이것도 아까 거기서 찍은 거예요. 장승 쫙 많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남자, 여자 이렇게 되죠. 그 장승도 여기저기 있어. 갔더니 장승들이 엄청나게 많아. 돌 장승도 있어. 그러네. 이것도 표정이 너무 이쁘다. 귀엽게 만들어놨죠. 네. 말하지 말라, 듣지 듣지 말고, 말고. 그러니까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벙어리 벙어리 3년. 3년. 옛날에 시집살이 이야기하죠. 벙어리 3년, 뭐 김어거리 김어거리 3년, 3년, 소경관이 눈 저기 하는 거 3년 해가지고 시집살이 하려면 9년 동안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얘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며느리가 딱 시집을 왔어. 시집 왔는데 도통 시아버지가 뭐 이야기해도 시어머니가 뭐 아가야 그래도 뭐야 예 어머니 부르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야. 몇 년을 지났는데 말을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집에서 야 이거 엉뚱한 잘못 뭐 데려왔나 보다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너 니네 집으로 가라.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지가 이제 가마를 태워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원래 이제 친정으로 데려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소박 맞는 거죠. 소박 주려고 가는데 보니까
이 뭐 산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산 소리도 들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 하면 야 오래간만에 공기도 좋고 소리도 들으니까 너무 좋구나 살만하다라고 하는데 시험을 생각할 때 보는데 말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말을 한. 그래서 가다가 말고 다시 집으로. 빽 해가지고 집으로 와서 물어본 거지. 왜 아가 이렇게 말을 안 했냐 했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보지도 말고 이렇게 아. 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제가 이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장승하면 생각나는 게 인물이 누구냐면 변강세 있죠. 변강세하면 또 그 부인 누구야? 옥녀죠. 옥녀도 사람 남자 여럿 죽여놓고 같이 변강세도 여럿 죽여놓고 그렇지. 둘이서 만나서 살았는데 그 지리산 가서 함양인가 어디 살았나 봐요. 그래서 옥녀가 어떻게 한 거야? 변강세 보러 가서 나무 좀 해오라 그러니까 변강세가 산에 가서 나무 한다고 하다가 그 피곤하니까 잤어. 한숨 자고 딱 눈 떠보니까 나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에이씨 이거 어떡하지? 또 안에 가면 또 뭐라 그럴 텐데 보니까 눈에 보니까 뭐가 보여? 장승이 보여. 그러니까 장승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승 갖다가 팬 거죠. 옥녀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패가지고 그걸 결국 아궁에 떼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변광세가 장승들이 준 병에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강세한테 이게 뽑힌 장승이 지리산 장승인데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면 아마 그 당시에 장승 중에 대빵 장승이 우두머리 장승이거든요. 한양의 노량진. 그 대방 장승이라고 하는데 그 대방 장승이 노량진에 있는 한양 노들 강변, 그러니까 지금의 노량진 장승백에 있는 장승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진짜 불안당 같은 놈한테 내가 뽑혀가지고 어떻게 했다 불탔다. 그러니까 뭐가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장승백에 있는 장승이 전국에 있는 장승들한테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모였어. 통문 돌려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밤중에 규탄대회 이런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할까? 야, 한 번에 죽이는 건 아니다. 그건 너무 약하다. 그렇잖아요. 한 번에 죽는 거는 약하잖아요. 앓다가 죽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광사한테 오장육부에다가 온갖 질병들을 다 해가지고 앓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거 잘못 건들면 동티나요. 이거 지금은 설알이 고개라고. 설알이 고개가 고개는 없는데 뭐 여기 이야기 보면 그거죠. 임진왜란 때 외놈들한테 쫓겨가지고 고개를 넣으면서 서러워서 울어가지고 설알이 고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당금의 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설알의 고개 자체가 어떻게 된가? 없어졌겠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다 헐어가지고 없어졌어요. 물론 그 옆에 당금의 골도 그런 골짜기인데 골짜기도 없어졌다. 대신에 그러니까 설알의 고개 옆에 조그만 골짜기였는데 고개를 헐면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 골짜기 자체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선앙당이 있었는데 선앙당은 그대로 있다. 여기 LH 공사에서 이 아파트 이건 지금 예전에 아파트 짓기 전이었으니까 찍은 거니까 이렇게 됐으나 지금은 다 뭐야 여기 아파트 다 들어섰죠. 저 지난번에 여기 잘못 가가지고 역주행했어. 역주행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어. 죽을 뻔했습니다. 어머머. 왜냐면 너무 이게 못했더라고. 길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아마 길을 해가지고 이게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여기에 보면 LH 공사에서 아파트 지을 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당산나무 베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동치난다. 그래서 당산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요새 굿을 하죠. 굿당이 있어서 그냥 계속 와서 굿을 해요. 여기에 있어야지만 나름대로 이게 신목이라는 신목이에요, 신목. 맞아요. 몇 번 봤어요. 네. 그 치선들이
신목이기 때문에 저거 표시해 주면 잘못해서 엉뚱한 나무한테 신목 치성 들이면 효과가 없잖아요. 자, 이게 부용산이라고 해서 가져온 건데 이것도 의정부 시사에 있는 거 가졌습니다. 자, 고산동과 밀락동 경계에 있는 산, 그러니까 연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연꽃과 관련해서 뭐 부용산이다 라기도 하고, 또 일설에는 이곳에 뭐 부용이라는 기생이 술 장사했던 데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만약에 부용이라는 기생이 술 장사를 했으면 이 부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용천, 뭐 부용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관련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전 그렇다면 이름이 굉장히 날렸어야 되죠. 이름이 나 있는 상태여야 될 거예요. 그건 아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중에 제일 유명한 기생이 누구였어요? 황진. 황진이는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라도 쪽에 가면 매창이라고 있습니다. 매창. 엄청나게 유명하죠. 근데 물론 황진이는 뭐 워낙이 미모가 워낙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황진이가 원래 여염집 처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생이 아니었는데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위에 마을에 살던 어떤 총각이 황진이 얼굴 한번 딱 본 거야.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다.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죽었죠. 죽었어.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서 이제 그 운구를, 그러니까 그 총각의 죽은 관을 운구하는데 어디에서? 황진의 집 앞에서 이게 안 움직였다. 관이 안 움직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황진이가 그래서 있던 뭐 속옷을 갖다가 그 관 위에다 이렇게 덮어줬더니 그때서야 운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황진이가 생각한 게 그거죠. 야, 이러다 나 때문에 어떻게 됐다? 여러 남자 죽겠다. 여러 사람들 죽겠다. 그리고 나는 만인의 뭐가 되겠다? 연인이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래서 기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진이가 그렇게 유명하고, 황진이 되게 유명해서 보면 예전에 그 송도 3절 그래서 송도에는 볼거리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본인 황진이었고, 또 박연폭포, 그다음에 하나 서화담, 화담 서경담, 이렇게 세 사람이 송도에 볼만했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든지 아니면 매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양반도 기생이긴 하지만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오늘 나랑 술 먹자 이렇게 해도 안 먹었다고 하죠. 뭐냐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식구 하나 딱 던져서 거기다 내 대꾸를 해라. 근데 던졌는데 만약에 못해. 그럼 돈을 아무리 싸줘도 안 먹는 거야. 근데 가난해.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그냥 선비야. 근데 와가지고 이리 오너나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직구 앞에 던졌더니 뒤에다가 그럴싸하게 딱 대꾸를 달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도 같이 술을 먹을 수 있는 나름대로 풍류를 알 그런 기생이었다고 하죠. 지금 그 부안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차 바위가 있어요. 부용산에 있는 바위로 여우 고개에서 300~400m 정도 떨어진 동산에 있대요. 자, 요것도 밑에다가 저기 자막 넣어주십시오.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큰 바위가 너댓 개 이렇게 이게 어디야? 장암동인가 어디 기차 바위 이렇게 수락산에 있는 그렇게 밑으로 쭉 있는 거하고 다른 거래요. 옆으로 있나 보다 이렇게. 100% 바위가 다른 데가. 이게 그거하고 다른 거래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기가 아니라 이거는 능선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기차처럼. 한 뭉태기로 한 4~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차들이 보면 일렬로 쭉 가잖아요. 몇 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개가 길게 늘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기차 바위 구멍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이렇게 국마를 바라보면
국말 여인들이 어떻게 된다? 바람이 난다. 바람이 난다. 그런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 저 저기 있어? 한번 가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구멍이 나 진짜 이렇다면 큰일 나죠. 옛날에 보면 저기 뭐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가지고 여자 바람 나는 거 가지고 예전에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논문 제목을 풍기 물란형 설화 연구 이렇게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왜냐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 유형을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인천 지역만 해서 이렇게 쭉 해봤어요. 바위, 비석, 새, 그다음에 용천은 물이에요. 물과 우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게 보면 그 구멍 같은데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로 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난다. 그게 이제 일종의 모의 성행위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옛날에 보면 세시풍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다가 그 가지 이렇게 벌어진 데다가 시집 보내기. 예. 예, 뭐 예. 대추나무 돌. 시집 보내기, 뭐 과일나무 시집 네, 보내기 네, 있잖아요. 돌을 끼워 넣으면 네네. 그게 이제 거기에 뭐야 열매가 많이 많이 난다고 난다고.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요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바위형은 바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위가 남자 선비같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또 이렇게 거기서 뭔가 생기면 여자가 그거 보면 바람이 나. 그 비석형은 뭐냐면 비석이잖아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비석인데 거기다 이 갓 있죠 이렇게 네. 갓을 씌우면 어느 동네 여인이 바람이 난다. 산세형은 그 지형 자체가 그 무슨 아까 이제 우리 저기 시바지 뭐 이런 네네 데로 그 산처럼.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데 둘 가서 뭐 이렇게 그냥 쑤시면 뭐 바람이 나가는데 그런 이야기. 그 용천형은 우물인데 이게 그 교동에 있는 거예요. 그 강화 옆에 교동에 있는 건데 거기에 그 문모정이라는 데 그 우물이 있었대요. 그게 하늘에 이렇게 막 빛이 비쳤나 봐. 날 좋은 날 이렇게 비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다른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바람이 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용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쓰면서도 했던 건데 바람 나는데 다 누구한테 그 잘못을 돌리냐면 다른 사람. 다 여자들한테 잘못을 돌리고 근데 쉽게 말하면 손뼉도 뭐 쳐야지 소리 나지.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예요. 혼자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바람이 나면 거기 상대방에 보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